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이 지금 같은 어려운 그러니까 경험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 각자가 지금 생명이 경각의 지경에 이룰 수 있던 그런 아찔한 경험을 했던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그 암살을 모면하고 난 뒤에 네. 이거 어떻게 보면 신이 선택한 거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거 자체가 일종의 막 운명처럼 그렇게 느낀다고 한다면 이 이재명 대통령의 만남도 운명일 수 있겠다는 식으로 상당히 또 상상력을 발휘하면 네. 그런 쪽으로 갈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특히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골프를 너무나 좋아하고 네. 그 바쁜 선거 유세 캠페인 일정 속에서도 골프는 빼놓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좋아하는 스포츠로 알려져 있죠. 만약에 정말 골프 라운딩이 성사가 된다면 그것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또 격이 없이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제가 좀 걱정되는 것은 이런 통화를 통해서 골프라든지 또 여러 가지 에피소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좋지만 네. 사실은 지금 현재 한미 양국이 갖고 있는 현안 중에는 관세 협상도 물론 중요한 문제지만 주한미군을 비롯한 한미동맹 문제도 매우 중요한 이슈인데 네. 사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는 메시지가 나왔다면 더욱더 좋았을 것이다라는 아쉬움은 있지만 이 트럼프 관세 조속 합의 노력 이재명 대통령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누구랑 했느냐? 어젯밤 10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 20분 정도 통화를 했다라는 겁니다.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관세 얘기했다라는 거죠. 같이 좀 볼까요? 강유정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20분 동안 첫 정상통화를 가졌고 관세 협의 관련해서 양국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차재원 교수님. 양국 모두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 두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맞습니다. 일단 첫 단추를 잘 끼웠다라고 좀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양국 간의 가장 큰 현안이 지금 관세 문제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양쪽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공동의 목표는 잘 설정한 것 같고요.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양측 간에 그러니까 타협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양쪽 실무진들의 협상을 독려하자까지 이야기한 부분은 상당히 저는 첫 단추는 잘 깼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양국 모두 가장 큰 관심은 관세일 수밖에 없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모두의 베스트를 좀 찾아보자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좀 공동의 목표로 첫 단추는 좀 잘 끼운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관세 얘기를 하면서 관세 얘기만 딱 하고 끊었느냐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죠. 다음 기사 볼까요? 이 트럼프 각자 골프 실력 소개하며 동맹 위한 라운딩 갖자. 트럼프 대통령 골프 광으로 유명하죠.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같이 얘기를 하면서 골프 얘기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우리 동맹을 위한 우리 한번 골프 한번 칩시다. 라운딩 한번 같이 나가시죠.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랑 골프 자주 친 정상이 있었는데 누군지 영상으로 같이 볼까요? This morning we played a very fast round of golf. We had a meeting afterwards, and it looks like it's doing well. Our trade deal, our relationship, our military ties.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무려 5번이나 두 사람 같이 골프를 쳤었죠. 일본 전 아베 이 총리의 모습입니다. 그 당시에 이른바 골프 외교다라는 얘기도 나왔었어요. 근데 이걸 보면 윤주진 위원님, 보통 이 친목 도모를 위해서 또 어떤 영업적인 차원에서도 골프 라운딩 많이들 가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아베 전 총리의 길을 좀 가는 걸까라는 생각도 살짝 듭니다. 만약에 정말 두 정상이 골프를 같이 칠 수 있다면 그것은 진영의 논리를 떠나서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매우 좋은 모습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골프를 너무나 좋아하고 네. 그 바쁜 선거 유세 캠페인 일정 속에서도 골프는 빼놓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좋아하는 스포츠로 알려져 있죠. 만약에 정말 골프 라운딩이 성사가 된다면 그것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또 격이 없이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제가 좀 걱정되는 것은 이런 통화를 통해서 골프라든지 또 여러 가지 에피소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좋지만 네. 사실은 지금 현재 한미 양국이 갖고 있는 현안 중에는 관세 협상도 물론 중요한 문제지만 뭐 주한미군을 비롯한 한미동맹 문제도 매우 중요한 이슈인데 네. 사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는 메시지가 나왔다면 더욱더 좋았을 것이다라는 아쉬움은 있지만 어쨌든 만약에 이번 주까지 이 통화가 넘어갔다면 국내적으로 상당히 우려가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뒤늦게나마 됐다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만약에 통화가 좀 더 늦어졌었더라면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었겠지만 하지만 일단 이 통화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통화에서도 첫 단추를 아까 잘 꿰인 것 같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같이 좀 이 동의를 하신 그런 부분이에요. 골프나 뭐 이런 부분들 만약에 실제로 골프를 같이 친다 그러면 이건 여야를 뭐 떠나서 당연히 잘하고 이 좋은 일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골프 얘기만 한 건 아니고요.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미 정상 암살 위험 공유. 어려움이긴 강력한 리더십이다라는 얘기가 두 정상 간 통화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두 사람의 어떻게 보면 공통 분모다라고 좀 볼 수도 있는 게 두 사람 다 테러 위협에 처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차지원 교수님, 네. 이게 뭐 공통 분모라고 말하면 좋은 분모라고 볼 수는 사실 없는 거긴 해서 저희가 분모라는 말을 붙이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거나 다음에 만나서 실제 만나서 뭔가 동질감을 좀 같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우리가 처음 만나는 사람하고 상당히 관계를 뭐랄까 좀 돈독하게 정진시키기 위해서는 공통의 관심사, 공통의 경험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 아무래도 친밀감이 빨리 커지잖아요. 아, 저 상대에 대한 저 사람도 똑같은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아니면 나와 같은 경험을 했다. 그러면 상당히 뭐랄까요. 상당히 좀 가까운 마음이 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이 지금 같은 어려운 그러니까 경험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 각자가 지금 생명이 경각의 지경에 이룰 수 있던 그런 아찔한 경험을 했던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그 암살을 모명하고 난 뒤에 네. 이거 어떻게 보면 신이 선택한 거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거 자체가 일종의 막 운명처럼 그렇게 느낀다고 한다면 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남도 운명일 수 있겠다는 식으로 상당히 또 상상력을 발휘하면 네. 그런 쪽으로 갈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발전적 양국의 발전 관계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나쁘진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현재 한미 관계 사이에 있어서의 현안 쟁점들 일단 첫 번째 관세죠. 관세 협상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미국이 지금 제시한 관세 유예 기간이 7월 8일 날 종료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요 전에 어떻게든 우리는 뭔가 지금 상태에서 좀 변화를 줘서 우리한테 좀 유리하게 좀 끌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 얘기 중에 잠깐 나왔죠. 방위비 분담금 증액하려고 미국이 지금 부릉부릉 시동을 걸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 주한미군 감축. 이 운영한 이 방식에 대해서 이미 한 500명 정도는 괌으로 좀 보내졌다라는 얘기도 나왔어요. 관련해서 4,500명을 감축한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이 보도도 있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라는 거. 그리고 미북 대화 비핵화 목표. 그러니까 북한과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도 한미 정상 간에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죠. 자칫 한국 패싱 할 수도 있다 트럼프라면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요. 북한이 핵 보유국이다라고 언급을 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이 주제 중에 하나다. 또 하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압박. 이건 사실 관세랑 같이 맞물려서 좀 돌아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조금 전 미국이 다시 한번 우리나라를 환율 관찰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것과 관세를 같이 연동해서 양쪽에 대한 카드로 같이 쓸 가능성이 상당히 좀 있어 보인다라는 거. 마지막. 미 에너지부 한국 민감 국가로 좀 지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미 민감 국가로 지정이 됐죠. 근데 이게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거 뭔가 우리나라를 좀 예의주시하고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상당히 많죠. 한미 정상 간 얘기할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윤주진 위원님, 예.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간 협상에 있어서 정상 간 또 다시 이 접촉한 어떤 소통이 있다면 무엇부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에 미국을 비롯해서 주요 국가들의 외신들이 쏟아냈던 보도들의 일맥상통하는 맥락들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다소 친중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또 미국과 대북 정책 분야에서 충돌이 예상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들이 조금씩 나왔습니다. 자,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실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를 관통하는 두 가지의 원칙이 있어요. 첫째는 경제에 있어서는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술 투자와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미국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네. 자,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재명 정부와 크게 충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의 기술 협력, 특히 조선 분야의 협력은 우리나라 기업에도 매우 좋은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서로 협상을 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또 하나 되게 중요한 문제는 지금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강력한 반중 봉쇄 정책을 펴고 있어요. 그리고 권위주의 진영과의 자유 진영과의 대립에서 결코 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집념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지금 펼치려고 하는 이른바 균형 외교, 이것이 균형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애매모호한 그냥 양다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미국이 원하는 안보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인지 아니면 다소 중국이나 러시아에 좀 더 친화적인 정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나머지 관세 협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문제들도 맞물리면서 꼬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과거에 쉐쉐라고 해 발언이라고 네. 그런 상징되는 그런 여러 가지 외교 안보적 논란에 대해서 말끔히 해소를 그래야만 한미 동맹을 좀 더 격상하고 트럼프 행정부와 더욱더 긴밀하게 협상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지금 이 논의해야 될 분 상당히 많은데 트럼프 정부였던 특성이라고 하면 경제에 있어서 자국이 우선주의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이 세계에 있어서 이 진영 대립에 있어서 확실한 내 편을 확보하려는 우군임을 확보하려는 게 분명히 있다.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잘 감안을 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앞에서 이런저런 골프 얘기도 하고 이 암살 위협에 처했었던 그런 부분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관세 협상 그리고 또 한번 봅시다. 라는 얘기도 했었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했는데 사실 이런 얘기들이 우리 정부에서 이 이재명 정부에서 우리 통화 20분간 통화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밝힌 부분들입니다. 근데 보통은 두 국가에서 양국 정상 간의 통화가 있을 경우엔 우리나라에서도 얘기를 하고 미국이나 이 상대국에서도 같은 시각에 똑같이 발표를 하곤 하는데 요번에는 딱히 미국 쪽에서 발표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 질문도 있었어요. 미 로이터 통신에서 기자가 물어보니까 백악관 관계자가 뭐라고 했냐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랑 전화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회담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라고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 차재원 교수님 네. 추가적으로 이 내용 말고 우리 정부에서 했었던 것처럼 어떠어떠한 논의를 했고 몇 분간 했고 좀 이런 부분들이 보도 서면이든 뭐든 딱히 아직 미국에서 나오지 않았거든요. 일단 좀 미국의 사정을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미루어 짐작컨대 앞서 우리 일면 소개해 주면서 네. 어제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는 그러니까 그제였죠. 네. 그제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이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완전히 충돌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미국의 그 언론들을 보면요. 거의 90%의 뉴스가 저 뉴스로 완전히 도배가 돼 있거든요. 네. 사실은 이 두 사람의 충돌 관계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지금 이 항우 시사하는 바가 너무 크다는 거죠. 당장 미국의 정치가 완전히 흔들리고 있고 네. 세계의 이 경제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정도로 두 사람의 관계의 향후 향방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앞서 우리 앵커에 소개해줬지만 참모들은 지금 두 사람을 하이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거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이라는 이 맹방, 네. 한국의 대통령이 지금 취임을 했는데 이 며칠 동안 계속 전화를 안 하고 있다면 이것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전화는 한 거예요.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후속적인 여러 가지 절차를 하기에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경향이 너무 없어 보인다.
생각에서 아마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네. 그 외에 따로 나온 게 이재명 대통령 G7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기로 했다라고 결정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나가는 이 순방에 참여하는 어떤 전용기를 지금 타고 같이 가는 이 기자들의 숫자도 좀 늘리기로 했다라고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윤주진 위원님. 예. 일단 뭐 G7 정상회의에 참석을 할 거다라는 전망은 있긴 있었는데 여기에서 어떤 이 같이 순방을 가는 기자들의 수를 상당히 좀 늘린다라고 한 거, 요거는 약간 좀 주목해볼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당시에 일부 매체와의 어떤 충돌도 있었고 또 방미 과정에서의 어떤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을 둘러싼 진위 네. 논란 이러한 것들을 의식한 결과로 아마 이재명 정부는 초창기부터 상당히 좀 언론 프렌들리한 기조를 더 확대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조금 더 호감을 사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 G7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회의에 참석을 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고요. 본의 아니게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직후에 정말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다자 외교의 무대에 서는 것이고 또 여기서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꼭 그쵸. 회담 성격이 아니더라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대외 리스크를 고려한다면 이재명 정부가 여러 실타래처럼 꼬인 문제들을 펼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지금 말씀처럼 사실 G7 정상회의에 참석을 할 거다라는 전망은 있긴 했습니다만 말씀처럼 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별도로 브리핑에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말씀처럼 차재원 교수님. 네. 결국 가면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게 되지 않겠냐라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몇 분 동안 어떤 얘기를 할 것이냐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일단 어제 저희가 양국 간 정상 통화를 통해서 동맹인 만큼 자주 보자 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때문에 아마 그 연장성산에서 아마 우리 대통령실에서도 그걸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사실 6월 4일 날 취임을 해서 6월 15일 날부터 회의가 열리니까 네. 그러니까 열흘 만에 지금 해순방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 지금 G7 회의에는 상당히 그러니까 G7 국가뿐만 아니라 어떤 나른 또 이 한국을 비롯한 이 상당히 세계의 이 평화나 이런 부분에 기여하는 나라들도 오기 때문에 한 20개국 정상이 모인다고 보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러니까 이 다자간 무대 속에서 양자간 회담들을 많이 하지만 시간을 많이 빼기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과연 갔을 때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단독 회담이 과연 가능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간을 얼마만큼 확보할 것이냐. 네. 그런 부분들에 아마 저울줄 했는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보자. 그러니까 그러면 단독 회담은 확실히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일단 물꼬는 틀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정상회담에는 일본 정상도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 간의 뭐랄까요 안보 협력 체계 이런 부분 차원에서도 한미일 3자 회담도 아마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일본 시게루 총리하고는 아직까지 통화도 못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중요한 외교 무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